중국의 지나친 반응이 큰 화를 불러왔습니다. 국제 임무를 하던 캐나다 공군과 충돌 먼저 사격을 가한 중국 공군 전투기가 캐나다 공군 전투기에 격추당하며 굴욕을 겪어야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이번 도발에 캐나다가 제대로 분노하며 중국을 향해 본때를 보여주겠다며 나섰다고 합니다. 괜히 캐나다고 느렸다가 중국이 되레 국제적 비난을 사게 되었는데요. 대체 중국이 저지른 짓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주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는 분을 참지 못하며 공식 석상에서 중국을 향해 맹비난을 쏟아냈는데요. 그는 심지어 중국에게 서양이 솟고 있다며 단합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가 이처럼 분노한 이유는 다름 아니라 중국이 캐나다 전투기를 상대로 보인 본격적인 도발 때문이었죠. 중국이 출격한 제16 전투기 2세대가 캐나다 셰프 188 호넷 전투기와 CP-140 장거리 초계기 근처를 날면서 이들을 도발한 것인데요. 진로까지 방해하면서 캐나다 국적기들을 방해하는 것도 모자라 중국 영해에 들어온 것이니 당장 나가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하는데요. 캐나다 공군은 중국 공군의 무례한 행동에 어이가 없었다고 하죠. 심지어 중국 제16, 이 캐나다 초계기를 향해 발포를 했다고 합니다. 직접적인 타격을 준 것이 아닌 경고 사격이었지만 이미 한 차례 중국 전투기의 방해로 분노해 있었던 캐나다 공군 입장에선 이는 분명한 도발행위였습니다. CF-188 전투기가 제26을 향해 사격을 개시했는데요. 캐나다 공군의 공격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중국 전투기는 갑작스런 공격의 한 대가 바로 피격되는 수모를 겪어야 했죠. 나머지 두뇌는 대응하지 못하고 공의를 빠져나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6월 초에 이미 캐나다 초계기를 방해했던 일이 있었기에 이를 막고자 캐나다 공군이 전투기를 붙여 임무 수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를 개의치 않고 초계기 활동을 방해했던 것이죠. 캐나다가 수행한 임무는 오퍼레이션 네온. 북한에 부과된 유엔 안보리 제재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캐나다의 기여라 할 수 있는데요. 캐나다는 CP-140 초계기를 동원, 북한의 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유엔에서 부과한 임무로 국제적인 임무인데요. 중국이 이런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를 도발, 심지어 공격까지 가하면 선을 제대로 넘은 것입니다. 캐나다 언론이 글로벌 뉴스는 이 소식을 급하게 보도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죠. 당연히 캐나다 총리는 중국에 대한 분노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중국의 이번 행위는 유엔을 거스르는 일이라며 국제 임무를 방해한 것에 상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차오리젠 대변인은 이에 대해 어디까지나 중국은 자국 영해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했던 것이라고 주장하며 오히려 선을 넘은 것은 캐나다라고 역공을 했습니다. 캐나다가 작전 임무를 수행하던 지역은 중국 해역이었다고 말하며 대체 어디가 북한을 감시한 행위인지 모르겠다며 지적한 것이죠. 실제로 전투가 벌어진 장소는 동중국 해인가? 자세한 위치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일견 중국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를 감시하는 임무를 띈 캐나다 초계기가 동중국해 상공을 감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국 항로를 감시하는 행위라고도 볼 수 있고 중국이 출격한 곳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었죠. 캐나다는 차오리젠의 반박에 재반박을 하며 중국의 주장은 헛소리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어디까지나 북한의 불법 거래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의 오퍼레이션 네온의 활동지역은 북한 일대만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북한 선박이 오가는 동중국 해도 해당된다고 말한 것이죠. 실제로 북한 선박이 해상에서 자원 거래를 하는 것을 여러 번 포착했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거래 제재가 들어갔던 것을 생각해보면 중국의 주장은 말이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설사 이 지역의 냉원 작전을 수행하러 왔다고 해도 중국은 이들 비행기를 향해 도발을 하거나 공격을 하지 않고 경고만 들렸어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공격을 가하고 캐나다 공군을 화나게 만든 것은 중국 공군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이야기도 먼저 공격을 한 중국 공군이 격침당하면서 중국은 본인들이 자랑하는 중국 공군의 실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죠. 이번 행위에 대해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국제 임무를 수행을 하는 내용이 뭐라 해도 중국도 모르는 것이 아닌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감하게 동중국해 항해하는 캐나다 공군에 자극한 것은 분명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등장했죠. 가장 유력한 분석으로 꼽히는 것은 중국이 대만 침공을 위해 무언가 꾸미고 있고 이런 군사 움직임을 들키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중국 주변 해역의 감시를 바라지 않는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은 대만의 방공 식별구역에 중국 항공기 29대를 죽여 지난 5월 중국 항공기 30대를 출격한 이후 최대 숫자를 대만을 향해 보내며 대규모 도발을 시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대만이 중국을 향해 품는 불만에 대해 보도하며 중국은 대만이 통치하고 있는 섬부근과 플라타스 군도의 방공 식별구역에서 반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대만 침공을 위해 중국이 사전 준비를 했다는 것은 이제 숨길 수 없는 사실인데요. 과거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위해 러시아가 중국에 도움을 요청했던 시기, 중국 역시 러시아를 향해 대만 침공을 위해 러시아가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한 기록이 미 정보국에 의해 들통난 적도 있었죠. 러시아가 현재 우크라이나 지역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면서 점점 돈바스 지역을 장악하는 모습을 보면서 중국도 대만을 장악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간 곳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에 힘이 실리는 상황. 탄환이 부족하고 물자가 부족한 우크라이나군이 점점 자신의 영토에서 후퇴하고 결국 러시아가 그 지역을 점령하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상당수 영토를 확보할 수 있었죠. 비슷하게 우크라이나 모델을 대만에 적용한다면 미처 미국이 신경 쓰기도 전에 중국이 속전속결로 대만 주요 지역을 장악, 저항할 틈도 없이 대만의 중국의 땅으로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국은 미국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대만 방공 식별구역에 최대 규모의 전투기를 띄우며 대만, 중국의 야욕을 드러낸 것이죠. 그런데 캐나다의 초계기가 중국의 근방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면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캐나다가 사전 정보를 미국에 전달, 중국의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방해를 차단하는 사전 작업으로 국지 도발을 감행한 것이죠. 하지만 캐나다의 중국 규모를 중국은 너무나도 얇았습니다. 이미 한 차례 도발에 강경한 모습을 보인 캐나다 공군이 비슷하게 공격하지 않고 물러날 것으로 예측한 것이 중국 공군의 패착이 된 것이죠. 중국은 멍한 저우 중국 파이전 부회장과 관련 캐나다와 오랜 갈등에 놓였습니다. 캐나다로 온 멍한 좌우를 중국 송환하는 것을 캐나다 정부가 막자 이에 중국은 캐나다인을 옹호하며 맞불 작전을 놓은 것인데요. 그러지 않아도 신장 위구르를 비롯해 홍콩 문제에 있어서 인권 탄압을 심각하게 바라봤던 주스틴 트루도 총리는 자국 시민을 불법으로 억류한 중국에 대해 반기를 들며 호주와 마찬가지로 반중 전선에 들어섰죠. 그 악감정이 2012년까지 이어져 온 것이죠. 그런데 이번 국지전으로 캐나다 공격까지 감행하자 트루도 총리 입장에서는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까지 놓인 것이죠. 캐나다 여론 역시 중국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자국 내 중국인 퇴출 운동까지 일어날 정도로 격렬했죠. 미국과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은 중국에 대한 감시 수위를 높일 것을 말하며 이번 중국의 행동을 월권 행위라고 규정했는데요. 조 바이든 역시 중국의 무력 도발에 대해 조치에 들어갈 것을 암시했습니다. 시진핑이 3기 연임을 위해 중국이 조용히 이번 연도를 넘어갈 것으로 바라봤던 군사 전문가들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중국의 본격적인 도발 행보를 주시 조만간 대만 침공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군 건 H식 수영 전략 폭격기 2대가 서에서 동중국해로, 다른 H식 수영 2대가 동중국해에서 미야코 해협을 지나 소위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고, 중국의 동맹이라 할 수 있는 러시아는 I-2 20형 신호 정보 수집기의 한 대를 운용 블라디보스토크 동해 주변을 맴돌며 정보를 보았다고 하는데요. 너의 기민한 움직임의 수위가 이례적이라고 할 만큼 바쁘게 미국 및 동맹국의 움직임을 파악한 것을 볼 때 대만을 둘러싼 대규모 충돌이 예측됐는데요. 하지만 캐나다의 심기를 건드린 중국은 우선 캐나다의 위협에서 스스로를 변명해야 일상화. 캐나다만이 아니라 동맹인 미국, 호주까지 같이 상대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 침공 시기를 늦춰야 할 수도 있는데요. 칼을 빼든 캐나다와 이를 상대하는 중국이 진땀을 빼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중국은 과연 무사히 이번 사건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요? 향후 상황이 기대가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